솔직히 말해서 저는 더 이상 감독의 능력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손흥민의 전술적 지시를 따르고 싶습니다. 개막전에서 충격적인 무승부를 거둔 후 토트넘 선수들의 집단적 행동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선수는 개인 인터뷰에서 포스텍 감독의 전술이 조잡하고 허술했으며 선수들은 경기 중에 기본적인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주장 손흥민이 손가락으로 선수들의 위치를 지적해야만 포메이션을 제대로 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의 개막전은 팬들의 기대가 정말 컸던 경기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지만 케인이 없는 토트넘은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도 진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명 감독의 첫 시즌이라는 점과 핵심 아번 스트라이커를 잃은 팀의 미숙함을 감안하면 저조한 성적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성과는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게다가 토트넘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리그에서 가장 어린 편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점차 꽃을 피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시즌 후반이 다가오면서 반더 아우도가 지난 시즌 17골을 넘어 20골을 기록할 것이라는 팬들의 기대는 더욱 커졌다. 게다가 토트넘은 선수단 강화에도 적극 나서 스트라이커 아우도와 솔랑케 두 명을 영입하는 데만 1억 파운드에 가까운 돈을 썼다. 그리고 이번 레스터전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신입생들이 선발된 경기였다. 토트넘의 전반전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우선 레스터시티 감독 스티브 쿠퍼는 팬들에게 별로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며 빠르고 진보적인 축구를 펼치는 젊은 영국 감독들과 비교하면 스티브 쿠퍼는 여전히 20년 전처럼 2라인 수비 뒤에서 롱패스를 던진다. 그는 영국 감독들이 쓰는 수동적이고 단순한 블러프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전반 2라인 수비로 나온 레스터 시티를 박스 안에 가두고 제압했다. 페드로 포로가 재빨리 선제골을 넣었고 이런 활약을 본 팬들은 토트넘의 활약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착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 한 골 이상은 올리지 못했고 스스로 좌절한 레스터시티 감독은 결국 후반 들어 라인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다. 사실 레스터시티는 그다지 놀랍거나 대단한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저 수비를 개입시키고 양쪽 윙어를 토트넘의 백라인으로 옮겨 역습을 쉽게 했을 뿐이다. 하지만 포스타크 감독은 수비 후 역습을 하는 하위권 팀들의 이런 단대응 패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포스타크 감독은 항상 플랜 A만 있고 플랜 B는 없는 감독이라고 불린다. 그는 90분 경기가 아닌 한 시즌 전체를 단 하나의 전술로 치르려 하고 이로 인해 상대팀은 갑작스러운 전술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축구에서 체력이 부족해 많은 승점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종종 프리미어리그 데뷔 1년차 감독의 전술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방금 축구 시스템을 공개한 소위 유페이스 감독들은 데이터가 많지 않고 선수들에게 자신만의 색깔을 적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클럽은 이런 새로운 감독들의 분석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주의를 덜 기울인다. 그 결과 아직 분석되지 않은 많은 새로운 감독들의 전술이 한 시즌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두 시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다른 팀 감독들은 점차 맞춤형 전술로 대응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일반 감독들은 상대팀에 의해 철저히 분석되어 두 시즌에 엄청난 실패를 겪고 종종 팀에서 퇴출당합니다. 게다가 현재 포스텍 감독의 고집은 과거 감독들의 실패를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포스텍 감독의 가장 큰 약점은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즌 내내 지적된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트피스입니다. 공격이든 수비든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토트넘은 코너킥을 시도해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지만 상대팀은 단 5번의 공격에서 토트넘에게 세트피스 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 전문기자 영국 스포츠 매체의 팬과 전문가들은 모두 나서서 토트넘이 다음 프리시즌에 세트피스 코치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토트넘과 같은 빅클럽에 세트피스 코치가 없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날은 각각 전문적인 세트피스 코치를 두고 있으며 훈련 중에 세트피스 전술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현대 축구에서 세트피스에 갇히는 날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포스텍은 이번 시즌에도 세트피스 코치를 임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토트넘의 고위 간부들이 나서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포스텍의 고집은 결국 첫 개막전부터 경기를 망쳤습니다. 제이 바디가 헤딩으로 동점골을 넣었고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인 포로는 절뚝거리며 부상을 입었고 벤탄쿠르는 머리에 큰 타격을 입은 후 경기 중에 쓰러져 실려 나갔습니다. 제이미 바디는 죄까지 되어 토트넘 원정 팬들에게 레스터 시티의 프리미어 리그를 엿보게 했다. 그는 배지를 가리키며 우리는 한 번 이겼지만 너희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며 우리를 조롱했다. 제이미 바디의 광범위한 도발은 유럽 축구에서 화제가 되었고 토트넘은 여전히 제이미 바디의 제스처로 여기저기서 놀림을 받고 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이번에 코너킥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머리에 제대로 맞지도 않았다. 게다가 손흥민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도 많다. 토트넘에서 공격력이 가장 뛰어난 포지션은 당연히 손흥민이 있는 왼쪽이다. 여기서 우기가 오버래핑을 통해 전진한다면 선택지가 많은 손흥민은 매번 출장할 때마다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포스텍 감독은 오히려 파드로 포로와 존슨이 있는 오른쪽의 공격을 집중시킨다. 토트넘의 모든 공격을 삼켜버리는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다. 포로는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가 약하고 공을 잃으면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가 느려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옆에서 뛰는 존슨이 턴오버 머신이라는 것이다. 토트넘 팬들은 사실상 그를 빠른 쓰레기라고 부른다.